자, 어제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난데없는 R200, 원래는 이거를 리백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이 R200이라는 용어 한 토막을 두고 또 지금 온 나라 온 인터넷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기점으로 또 댓글을 대규모 이제 조직적인 작업질을 하는 사람들도 뻔히 제 눈에는 보이는데 뭐 어쨌든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알리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뭐 아냐 모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또 후보들끼리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 100라고 해가지고 약자입니다. 이게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라는 어떤 국제적인 기업 간의 약속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친환경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대충 그 슬로건 걸쳐 있는 거 아시죠? 실제 내용물은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 슬로건을 걸쳐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의 유명한 대기업들이 지금 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보여주기 이미지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저 알리백, 리백이라고 하는 게 2014년부터 선언되어 왔던 것인데 솔직히 이때부터 저 단어를 알았던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합시다. 2014년부터 그러니까 저런 캠페인을 선언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거대하고 돈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 중에서도 구체적인 진척 사항을 밝히거나 기업의 누구가 뭐 이거를 이제 완료를 했다. 우리는 이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 발표를 하는 인간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당연하죠. 애초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업 경영이 안 되니까. 자, 사실 애초에 최소한의 경제 사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니 친환경이니 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망상입니다. 2030년, 2040년이 한번 되어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인류와 전 세계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100% 에너지를 수급을 한다? 그러면서도 뭐 가격 상품을 안 올리고 수지 타산과 비용을 맞출 수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자력 발전이나 하다못해 가지고 기존의 화력 발전과 대비를 해봐도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 맞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반대로 이 발전의 효율, 발전의 양은 지극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리백, R200이라는 거를 두고 어제 대선 토론에서 이런 구도가 나왔던 겁니다. 이재명이가 R200 용어를 툭 던지면서 이걸 아느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묻고 윤석열이 R200이 뭐냐고 되묻는 식의 어떤 구도였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R200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백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리백. 자, 즉 제명의를 비롯해가지고 좌파 쪽 애들은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업계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면서 자기들 딴에는 킬러 문항을 들고 나왔답시고 싱글벙글 주워듣고 이거를 나왔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상대방을 놀리고 이거 모르지 물먹이려고 얄팍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 정부 관점에서 에너지 산업을 할 때 저런 용어 한두 개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저탄소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적당히 이야기가 될 텐데 굳이 대중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 생소한 용어를 가지고 온 다음 야 너는 이거 모르지? 야 너는 이런 것도 모르네? 이런 얄팍한 행동을 하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속내가 뻔히 보이잖아요. 인터넷에서조차 이런 얄팍한 수준의 문답을 볼 때면은 제가 진짜 굉장히 가슴 깊이 거부감이 올라오던데 하물며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대선 토론에서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까지 이런 식의 저급한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게 한숨이 나옵니다. R200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그 실제로는 리백을 더 많이 쓰죠. 이 태도 하나가 실제로는 이 참 한국 사회의 수많은 단면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태도 하나가 실제로는 한국 사회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인스턴트식 그러니까 인스턴트식 배운 척 지식을 뽐내는 가짜 지식을 뽐내는 이런 것들 한국 사회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윤석열이는 최소한 원자력이 대한민국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라도 되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면은 된 거예요.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원자력이 없으면은 해마다 급증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의 수요를 어디서 충당을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조차도
메르켈 정부 십수년을 거치는 동안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전기 요금이 독일에서 폭등하게 됐어요. 그 산업 기반이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박살이 나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아직까지도 유럽 최대의 공업 강국, 산업 강국이기는 한데 국가 경제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는 있는데 메르켈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과도한 전기 생산 요금을 독일 그 강력한 독일 경제 전체가 부당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을 했더라면 훨씬 더 독일 경제는 더 많이 발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요즘 국제 뉴스 가끔 보시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무섭죠. 무섭잖아. 그런데 한때 그 부강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여기서 영국은 잠깐 좀 빼줄까요? 그러면은 한때 그 부강했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조차도 왜 러시아에게 코라도 꿰인 양 슬슬 눈치나 보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 외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든지 유럽연합 EU라든지 그 유럽 전반적인 유수의 나라들이 왜 러시아의 눈치만 보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약점 잡힌 것 마냥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 때문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각국들이 천연가스 공급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받는 이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시설을 뭐라고 하느냐? 노드스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정치적인 이념과 구호에 지금 유럽인들이 빠져버려가지고 배가 부른 유럽인들이 실제로는 당장에 최고로 저렴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원전이잖아요. 막대한 전력 생산량에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분명히 친환경인데 화석연료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인데 실제로는 원자력의 대안이 당장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은 없는 게 바로 이 인류가 직면한 현실인데 유럽 사람들이 그 현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념과 달콤한 나는 깨어있고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구호에 빠져버려가지고 무작정 탈원전이다. 탈원전이면 박수만 치고 이러면서 이 원전 산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유럽 각국들이 왜 아가리를 닫고 있느냐? 국가 에너지 산업 동력원 전체를 지들이 러시아 같은 신뢰하기 힘든 위험한 나라에게 스스로 인질로 잡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어리석음으로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풍요로운 사회들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에너지 산업 동력 전체를 거의 가상적국에 가까운 위험한 나라에게 인질로 스스로 잡혀주고 있다라는 거야. 약점과 명주를 스스로 잡혀주고 있다고. 유럽 각국들이 여러분들 그 세계사 같은 거 역사 배우면은 그 진짜 지독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한때 그렇게 전 세계를 주무르던 그 식민지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주요 강대국들이 왜 별다른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영국은 조금 빼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바람 앞에 등불이죠. 그 서구 열강들이 왜 별다른 말을 러시아에게 못하느냐. 나라 산업의 에너지 근간 자체가 인질로 잡혀있으니까 무슨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추려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사회는 유기적으로 하나로 서로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실 생각이 그렇게 깊지 못한 인물들이고 한국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그 R200, R200, 리백 논란 하나에 이렇게 국제 무대까지 이야기가 뻗어 나온다라고 가지가. 애초에 좌파 사상에 PC주의에 안 빠져가지고 원자력 발전 방식만 적당히 유럽 국가들이 유지해 왔더라도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막말로 러시아가 미국의 눈치만 안 보면은 가스 파이프라인 걸어 잠궈버린다니까? 그럼 유럽 전체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에너지 산업 명주를 지들이 스스로 쥐어줬으니까. 원자력 발전 방식만 적당히 유지해왔어도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원자력 발전이 왜 꼭 필요한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 하나만 다뤄도 논문이 아니라 책 한 권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대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산업의 배경 지식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지금은 이 지명 관계상 좀 내용을 축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고위 정치인들의 이런 마인드, 거시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크고 넓은 것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리 유권자들도 똑같아요. 현대사회의 현명한 교양 시민들 역시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마인드와 배경 지식을 좀 폭넓게 알아야 무슨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투표권 한 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여러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 사회의 어떤 이 대중과 국민들의 상당수는 투표할 자격이 좀 많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 한 장을 행사하고 어떤 정치인의 최악과 차악을 구별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 좀 안타깝고 철학적인 얘기인데,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불안정하면서도 한심한 유럽의 꼬락서니를 보면은 이게 시사하는 교훈이 우리나라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 미래라는 거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경제, 기업의 활동들, 이 또 그리고 그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똑바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아, 뭐 아무튼 뭐 원자력은 나쁘니까 나는 탈원전이 좋아. 근데 전기요금은 싸게 썼으면 좋겠어. 일자리와 기업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지? 아무튼 투자 좀 많이 해. 부자들 곡간을 털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지식이 쪼개져 있고 그 방향도 잘못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자력 산업 같은 이런 에너지 산업이 경제 기업 활동과도 맞물려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도미노가 연결돼서 국제 역학 관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어떤 발언력, 발언권, 지분과도 모두가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소위 평균적인 고학력 시민들이 가장 부족하고 안 되는 사고방식이 뭐냐? 바로 이런 유기적인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종합적인 사고력이 현대사회 고학력 시민들,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친환경이 좋다, 탈원전 거리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빽거리면서 원전은 아무튼 나쁜 발전이다. 실제 비용과 효율 그리고 유지비 관리비가 얼마나 들던 말던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몰라 아무튼 전기요금은 싸게 해줘. 태양광이랑 풍력은 아무튼 뭔가 친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신재생이나 친환경은 듣기가 좋아. 딱 이런 수준인 게 솔직히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태양광과 풍력에서도 산업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4년 5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패널 한번 바꿀 때마다 중금속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얘기라는 게 수준이 좀 맞아야 어떤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40시간 50시간 정치 강연 특강을 들려줘야 될 판이라니까. 수준이 안 맞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모든 전력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에 속하던 그게 그룹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잘 벌던 한국전력이 왜 문재인 정부 단 몇 년 만에 마이너스로 수조 원 단위, 마이너스 수조 원 단위의 후덜덜한 적자가 생겼는지.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에 속하던 한국전력이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말자 몇 년 만에 마이너스 수조 원 단위의 적자가 생겼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온 산이 태양광에 뒤덮였는데 산사태가 줄지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산을 파헤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꼴랑 몇 년 뒤에 노후된 태양광 패널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비용과 비효율, 산업 폐기물들은 나무를 베어내는 데서 오는 그 자연 환경 파괴들은 무슨 수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이런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좀 넓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종합적인 어떤 어리석음, 시민사회의 어리석음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현상들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범서구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만 고학력 시민들이 이런 어리석은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범서구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 자유진영의 풍요로운 국가들이 소위 역사에서 말하는 승자의 혼미에 취해가지고 냉전시대 이후로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이러니까 긴장감과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양 친환경이 어쩌네 탈원전이 어쩌네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거대한 이런 경제 문제들 그리고 제조업이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제조업이 있어야지만 특히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조업이 있어야지만 평범하게 살아온 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떤 평범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이 가능한데 이런 현실 속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너무나도 절실한 게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인 에너지 조달을 그러면 탈원전을 해버리면은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값비싼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석유를 태워가면서 또 그렇게 화력 발전을 할 겁니까? 석유와 석탄, 값비싼 역청탄을 불태워가면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력 발전의 비율을 그래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화력 발전의 비율을 줄이면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원전이라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은 여기에 맞물려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져야 되겠죠. 근데 국가도 적자 손해를 안 보면서 국민과 기업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에너지 동력을 공급하려면 그 방법이 뭐냐? 원자력뿐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적자 손해를 안 보고 기업도 어떤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맞물려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 동생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경제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에너지 산업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것들과 맞물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레벨의 대화를 할 때는 건설적인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무슨 R200, R200, 리백 단어 사태 하나를 한번 보세요. 이딴 식으로 단어 하나 따위를 아냐 모르냐로 어떻게든 남을 창피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판정승을 거둔 양 행세를 하고, 내가 이겼다라는 식의 정신승리를 하기 위한 이런 참으로 이 경박하고 천박한 한국 사회 특유의 이런 토론 문화,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 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가짜 토론 문화고 유사 토론 문화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총국을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원자력 발전이라는 정답을 알려줘도 자꾸 쫑알쫑알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면은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니들이 말하는 그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친환경 신재생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전기 생산은 쥐뿔만큼도 안 나온다라고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가 안정적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1년 365일 그 날씨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지만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솔직히 있을 거 아니야. 뭐 햇빛이 쨍쨍한 날도 일부 있겠지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는 날도 있을 것 아니야. 지형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 변수들을 모두 상정할 경우 그 친환경 발전이라는 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효율이 지극히 떨어진단 말이야. 뭐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알아먹을 겁니까? 미세먼지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죠. 미세먼지만 심한 날이 되어도 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패널 위에 자연스럽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모래와 먼지가 저절로 쌓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깨끗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동차 본네트 위로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쓱 한번 해봐. 눈으로 볼 땐 깨끗해 보였지만 손에 순식간에 시커멓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지하 주차장, 매일 그렇게 청소부들이 청소를 해주는 지하 주차장도 그 지경인데, 바깥에 이 야외에 있는 태양광 패널 위에 그 모래와 먼지가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면은 얼마나 쌓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 누가 치울 거예요? 또 사람 고용해가지고 물 뿌리고 인건비 동원해가면서 그거 청소할 겁니까? 새들이 날아가면서 새똥 쌓는 거 그거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제가 수상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헛짓거린지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중요한 거는 발전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먼지가 쌓여가지고. 안개가 끼고 흐린 날은 어떡할 겁니까? 이때는 발전량이, 눈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발전량이 거의 0%에 수렴을 해요. 그 값비싼 쓰레기가 되는 거야, 태양광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안정적으로 산업 현장에 제철소 같은 곳에 여러분들 그 포항 제철소 같은 곳에 그 거대한 어떤 철광 고로를 달구려면은 그 1년 내내 고로가 식으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산업 고로들이. 그 산업 현장에 국가적인 단위로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그래도 몇 개나 있는데, 국가적인 단위로 전력을 공급할 때 이 불안정한 소위 친환경 발전, 친환경도 아니지만 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것들과 그 효율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과연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언제쯤 돼야 정상적인 20살 이상의 성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구실이라도 하고 살 거냐 이 말입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어설픈 깨시민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발목을 잡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좀 하고 싶은 게 영국이 섬나라냐 아니냐 저게 어떻게 상식이냐 이런 걸로 남 창피 주는 사람이 나쁘다 이런 문제를 두고도 다투던 그 여초 커뮤니티 아무래도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유명했던 사건인데 영국이 섬나라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묻는 게 공격적인 질문이다. 저게 어떻게 상식이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남자들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자기들 여자 지인들에게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한번 물어봐라.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이 사회 시사 상식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질문을 여자 지인들에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어떤 약간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여초 커뮤니티에서 발끈해가지고 영국이 섬나라라는 게 어떻게 상식이냐 공격적인 질문이다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러면서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이런 하찮은 문제를 두고도 다투던 솔직히 상식이지 영국이 섬나라냐 아니냐가 그 상식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두고도 다투던 그 여초 커뮤니티에서 감히 지금 이 R200인지 지들끼리도 R200, R200 거리고 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또 당연한 상식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양심 없고 추한 태도 아닙니까? 대화나 토론에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대화나 토론에서 본질이 없다라는 거야. 영국이 섬나라나 아니냐 이것 가지고도 헛소리에 대던 것들이 어디 감히 R200, 리백을 가지고 이게 당연한 상식이다 이딴 소리를 떠들고 있어. 사회 시사 문제 관심 많은 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이건 사람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라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이런 추한 단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마음속이 차가워지고 불특정 다수의 그런 군중 집단들에 대해서 염증의 벽이 쌓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권자 아닙니까? 우리들 개개인은 비록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 주주이지만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가지고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말의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월급쟁이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소액 주주라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손에 의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0.1%, 0.001% 소액 주주지만 그 결정권이 있단 말이야. 의결권이. 일말의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디 이제는 제발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해져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이 담론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무슨 단어 하나 아냐 모르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역대급 저출산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가 힘드니까 귀신같이 국민들이 현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뇌는 비록 그 사람의 뇌는 정치 이념의 진영 논리에 절여져가지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걸 도저히 인정하기 싫겠지만 몸과 본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솔직하게 이런 팍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 힘드니까. 역대급 세계 최저의 0.8대 저출산율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면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과거에 틀렸습니다.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어떤 미래도 없는 거야. 과도한 세금과 끝없는 규제들 그리고 또 이거를 피해가지고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도한 세금과 끝없는 규제들을 피해 환경 규제들을 피해가지고 유럽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 환경 규제가 더 심한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규제를 피해가지고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제조업 공장들 그리고 일자리들을 생각해봐요. 좌파계 시민들 니들은 취업 안 할 거니? 너희들 금수저야? 운동권 수저야? 뭐 특혜 무슨 전형 특혜 전형 같은 거 있어? 아니잖아요. 일자리와 제조업 공장들이 줄어들면은 거기서 내수 경제가 떨어지고 니들이 꿈꾸는 그 중소기업 사무직조차도 점점 더 팍팍해지게 된단 말이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수백만 명씩 범람하는 그런 외노자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국민들 노동시장에서 근로시장에서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이 후진국 외노자들이 100만 명, 200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니까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그런 대한민국의 건보료는 어떻습니까? 후진국 희귀질병 걸려가지고 들어오는 외노자들이 수백만 명이라 가지고 그 외노자들이 이 나라에서 3달, 4달만 일하면은 내국인들과 거의 동등하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약값을 다 빼먹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 치료하려고 반위장 취업으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오히려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죠. 자국민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이런 소중한 기금들이 국가 기금들이 점차 바닥나고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 단위로 1년에. 박근혜 때 플러스 20조가 넘어가던 건보료라든지 이런 기금 각종 기금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1년에 마이너스 3조 4조씩 적자가 나고 있다니까요. 이 한심한 거 이제는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국민들이 되려 역차별받고 있는 이런 수많은 부조리들을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정권 한번 5년 지나가고 지나가는 게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린 이 선택 한 번에 나중에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니까. 문재인 정부 5년처럼. 나는 진심으로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의 후배들 또 우리들의 어떤 아들과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뭐 물론 나는 자식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주변의 저 어린 후배들을 좀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도 막연히 아름다운 슬로건과 이미지 같은 것만 몇 개 바라보면서 피상적으로 좌파 진영을 생각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은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이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민주주의가 과연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무한한 토론을 반복하고 끝없는 장광설만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시간 낭비, 자원과 역량의 낭비가 정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부디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나라에는 백마 타고 광야 너머에서 달려오는 그런 초인,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초인과 영웅은 더 이상 없어요. 소수의 선각자와 영웅들에게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그 전면에 쉽게 나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만이 이 부끄러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멘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기한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동력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은 두 번 다시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수렁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성숙하게 판단 내리고 삽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